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예상된 부분이었는데요. 미국 신용등급이 어저께 강등됐죠.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났어요. 피치, 영국의 피치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하향시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가 있는데 미국에 2개가 있고 영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S&P하고 무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는 영국에 있습니다. S&P와 무디스는 아시겠죠? 조지 스로스와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죠.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인데,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어요.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죠. 이것은 2011년도에 S&P가 미국 신용도 강등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시장에서는 S&P 때 신용 강등과 지금 피치의 신용 강등은 전혀 다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뭔가 다르게 해석하려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 이유가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부 부채의 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 문제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S&P는 그 당시 정부 부채 상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 S&P가 신용도 강등시켰는데, 지금은 그 정부 부채 한도가 되기 전에 한 것은 S&P고 피치는 된 후에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머 같은 경우에는 피치의 결정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머는 미국에서 완전 구원투수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은행도 제이미 다이머니 다 막았죠. 요번에도 또 그러는데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준 내부에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준 내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연준에 있는 이사들이라든가 지방은행 총재 이게 아니고요. 주주들 간의 싸움이 아닐까.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ECB는 유럽 연합의 연합 국가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든 데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들어가 있고, 영국에서 로스차일드가 들어가 있고, 독일에서 분데스방카가 들어가 있죠. 옛날 리만 브러더스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망해서 일본이 스기모토인가 그쪽에 가져갔죠. 그래서 전 세계의 큰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거의 주주를 갖고 있어요. 그중 로스차일드의 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미국과 영국과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리만 브러스 때도 독일의 리만 브러스가 파산할 때 문제가 돼서 미국도 전세가 다 하락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 그러한 사건이라 그러면 또 이게 금융에 상당한 부담으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로 인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워싱턴 정가에 대한 경고지 시장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ADP 민간 고용이 또 32만 4천 개가 나왔는데요.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되면서 예상치 17만 5천만보다 훨씬 늘어난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미국 경기는 좋은데요. 무슨 문제일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거의 악재가 없었죠. 연착륙에 대한,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부분, 그쵸?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부분, 완전 좋은 뉴스만 많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나스닥 2.1%, 그 다음에 다우가 0.98% 하락했는데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중요할 거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가 작년 8월 기점으로요, 고점에서 또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해보면 딱 여기입니다. 후행 스팬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상향이 약간 가파른 쪽에 있었으면 옆으로 기면서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만한 우상향을 가지면서 세 번째 고점 찍고 그 자리에서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재료가 좋은 상태들이 많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잖아요. 발표 기업자 80% 이상이 실적이 순이익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너무 좋은 재료가 많은데 기술적으로는 꼭지가 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트리거가 이게 아닐까. 이걸 트리거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녁 때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해서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보신 분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이거 기술적 분석 보이면서 여기가 끝난 것 같다.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렇죠? 독일, 유럽의 독일. 이 시비의 최고 지분을 가져가는 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아시아, 일본, 대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여러 나라의 그 선진국들이 그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우습게 지나갈 예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어제 기술적 분석사로도 그런 모습이 있는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 요 추세선이 되게 중요한데 요걸 뉴스로 깨버렸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싸움을 하다가 1, 2, 3 고점에서 맞고 밀려하다가 살듯 하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요즘 오늘 또 올랐을까요? 약간 내렸네요. 일단 좀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241선 위에 있다는 거, 이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거다.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요, 여기에서 1300을 찍었다가 지금 1298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찍었을까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아닌데, 그죠? 금리 인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달러가 아이고 원달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원달러 여기 있습니다. 원달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저께 1298원에 끝났고요. 여기에서는 1300을 갔다가 지금 129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엔화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 그로 인한 환율의 움직임이 이제는 다른 쪽에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 군데서 악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엔화가 아시겠지만 YCC 정책이라 해서 그 금리 수익률 곡선을 약간 조절을 했죠. 그로 인해서 국채 매입의 그 기준 금리가 뭐 0.5에서 1%로 올리는 그 일본의 어떤 모습이 중앙은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장기 저금리를 가졌던 일본에서 나간 세계에 나간 돈 한 4,800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이 기축통화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G2가 일본이었잖아요. 지금 G2가 중국이지만 G2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그 돈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금리를 피하기 위해서, 금리 올라가는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만 116조가 있답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앞으로 향후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이 고점을 찍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찍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거 아닌데, 특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하고 에스크레베이션을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쌍봉을 치고 내려왔거든요. 에스크레베이션도 쌍봉 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쌍봉이죠. 만약 오늘 한 번 더 내리면 확정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 근래,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전지가 내려오게 되면요, 일단 시장의 테마는 이제 끝나는 거죠. 물론 뭐 요즘 뭐 다른 종목에서 또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그 종목 시가총액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의미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2차 전지도 마무리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악재가 시장의 트리거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많이 빠져서 오늘 일부 되돌림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윗끌림 만기라서 아무도 할 수 없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